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4시간 전부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을 세우는 포럼을 개최하고 교회와 선교단체 간 협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회가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6쌍의 부부를 위해 연합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서울 충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오는 4일을 전교인 회개의 날로 정하고 금식 기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돼 경찰과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수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태원 사고가 나기 약 4시간 전부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인파 관련 신고가 11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일 오후 해당 시간에 이태원 파출소가 처리한 신고 79건 가운데 인파 관련 신고 11건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6시 34분. 신고자는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경찰이 통제해야 할 것 같아요란 말을 반복합니다. 밤 8시에서 9시 사이 신고는 20-30분 단위로 잦아졌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미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졌다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신고는 사고 발생 4분 전인 밤 10시 11분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11건의 신고 중 현장 출동이 4번, 전화 상담 안내가 7건입니다. 4차례 행인 통제를 한 것 외에는 아무 조치 없이 상황을 자체 종결한 셈입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137명의 업무도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파 관리를 위한 경력 배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경비를 담당하는 대규모 경찰 인력은 서울 도심 시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 81개 기동대, 경찰관 4,800여 명이 배치됐고 사고 현장과 불과 1.5km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1,100여 명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벌어지기 1시간 전쯤 철수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주 원인으로 경찰과 해당 지자체의 안전대비 소홀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초기 대응을 두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며 경찰의 총지휘권을 가져왔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장관에게 최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하겠다고 한 경찰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고자들은 경찰에 출동해서 확인해볼게요라는 말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실 거죠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시작된 외침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코로나19 이후 선교 전략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3일간의 포럼에서 실제 사례를 나누며 변화된 사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최를 맡은 KWMA는 이번 행사가 화합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제21회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로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 간사 등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포럼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선교 현장을 극복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비자 문제와 강제 이주 등 여러 위기와 더불어 귀국하거나 은퇴하는 선교사의 증가 등 선교 위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합신 세계선교회 대표 김충환 선교사는 위기 앞에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송 숫자에 집중하는 현재 모습을 벗어나 질적인 면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선교 사역의 외부적인 환경 변화도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선교지 사역과 그 영향력이 과연 성경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이어지는 순서에선 각 선교단체와 교회 대표자들이 나와 연합의 실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교단선교회 등 각각의 입장을 얘기하고 협력의 방안을 나눴습니다. 교회 역할을 설명한 남서울교회 이승준 선교 목사는 선교사와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 사역의 협력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KWMA의 강대응 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연합과 협동을 통해 후원자가 아닌 교회와 개인이 선교 사명을 갖자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안에 빛이 아니고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이 잘 양육되어지면 좋겠습니다. 3일간 이어진 포럼에선 이주민 선교와 다음 세대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열린 청미선 서밋과 같은 행사를 통해 새 단체의 오해를 풀고 간극을 좁혀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미뤄온 부부 6쌍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의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와 신랑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평생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거라 생각지 못했다는 부부 6쌍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산하 미용 선교회는 피지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매해 연합 결혼식을 개최해왔습니다. 주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맡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합동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오늘 6 가정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장수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40년 만에 올리게 된 늦은 결혼식에 신랑 신부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결혼식 하게 돼서요. 그동안 바쁘고 여러 가지 일 핑계로 못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결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기분을 맛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역경을 이겨가면서 여기 이 시간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믿음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며 아내와 저와 모든 것을 서로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서로 다독거려가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미용선교회는 지난 1998년 첫 개최 이후 지금까지 22번의 연합결혼식을 지원해왔습니다. 송금영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을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준 큰 사랑이고 또 사랑을 그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과 함께 연합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날 결혼한 6쌍의 부부는 결혼식을 통해 받은 사랑을 앞으로 나누며 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발표한 2022 미국 성경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성경을 읽은 미국인의 90% 이상이 성경 속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미디어 매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성경 읽기가 뒷전이 된 요즘,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의 성경 통독을 위한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충현교회가 공동 주최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40주 동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만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인 성경 읽기가 무너진 요즘, 컨퍼런스는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피터 릴백 총장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리딩 지저스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The power of the early Reformed preaching was Christ-centered preaching. So we have seen that this focus on Jesus as the heart of the Bible is consistent with the Scriptures and part of our Reformed legacy. This is the focus that we are seeking to reclaim by the Reading Jesus program.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을 지지하는 해석학을 확산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는 말씀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성도들과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을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하면서 성경을 쭉 통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오셔서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성경 읽기와 주일 예배가 어우러지면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더 많이 있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한 성도들은 교인 간 대화 주제가 성경 이야기가 될 수 있어 좋았다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설교를 이해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로 성경이 삶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오는 4일을 교단 전교인 회개의 날로 정하고 금식 기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성총회장 김주원 목사는 1일 전국 선결교회에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참사로 155명이라는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기성세대의 죄를 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선결교회, 선결가족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CCC 산하 EDI 전도제자훈련원이 1일 800만 노크 전도운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노크 전도운동은 한국교회 성도 800만 명이 개별 교회에 무상 제공되는 전도카드를 통해 각각 한 명의 태신자 마음을 두드리는 운동입니다. 전도제자훈련원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 참가한 성도들에게 800만 노크 전도운동 리플릿과 전도 플랫폼 신청 QR코드, 전도카드와 마스크팩을 제공하고 활용법을 소개했습니다. 800만 노크 전도운동은 앞으로 1년간 진행되며 1만 사역 동역자들을 모집해 지속적인 사역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에 북방 한계선 밑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하면서 9.19 군사 합의를 정면 위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6시간 36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실시하고 울릉도 일대에 한때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오전 11시 10분부터 북한의 도발과 상응한 거리에 있는 NLL 이북 공해상에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6차 유행을 주도한 BA.5 변이가 검출률 88.3%로 현재까지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BQ.1과 XBB.1 등의 변이 역시 국내 검출률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변이들의 전개 상황에 따라 7차 재유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신도림역과 사당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의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혼잡도가 높은 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역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이태원 사고로 인해 수험생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태원 사고 관련 뉴스와 SNS 영상 등을 당분간 멀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강원도 교육청은 11월 한 달간 도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퍼진 끔찍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일 한국은 IT 강국이자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라며 때문에 여과되지 않은 사고 영상이 퍼져 한국인들이 공포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8시 50분 최소 2발의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대해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1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인도의 현수교 붕괴 참사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현지 시각 2일 다리 붕괴와 관련한 부실 정황을 잇따라 보도하며 보수업체인 오레바와 관광티켓 판매원 또 경비원 등 9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140여 년 전 건설된 것으로 최근 보수 공사를 거쳤지만 낡은 케이블을 교체하지 않는 등 다수의 부실 공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적정 수용 인원인 150명을 넘어 사고 당시 약 400명에서 500명이 다리 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로 현재까지 최소 12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소말리아의 알리 하치 보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모가디슈의 번잡한 교차로에서 차량 폭탄이 연이어 2차례 폭발했다며 이로 인해 3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약 15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발 이후 일부 실종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미국은 소말리아 내 IS 대원 등에 대해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제재를 받은 일부가 알-샤바브 대원들에게 무기를 판매했거나 현역 알-샤바브 대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끔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에서 11도, 최고기온은 11에서 22도로 오늘과 같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차차 더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2도, 부산 23도, 제주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우리나라 공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자칫 북한의 의도대로 발사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또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